사우디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술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능력에 사우디의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화제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고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순백의 가운을 입은 제임스 에버리 의사는 리야드 국립병원 복도를 바삐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뜨거운 사우디 아라비아의 태양이 쏟아지고 있었죠. 15회 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날. 이후 제임스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조카 에이든은 부모를 잃고 제임스와 함께 지내며 성장했어요. 병원 사무실에 도착한 제임스는 책상 위에 놓인 에이든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에이든은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토목공학을 전공한 에이든은 최근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에이든과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제임스가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언급하자 에이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한국 팀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자들이에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가 쉽게 가시지 않았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지평선은 끝없는 건설 현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진료를 마친 제임스는 사무실로 돌아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때 병원 인터콤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응급실로 즉시 집합하십시오. 대형 사고 발생, 다수의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제임스는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병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응급실 입구에서 만난 동료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 명의 작업자가 매몰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메트로 현장 에이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진료 준비를 하면서도 에이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죠.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제임스는 혼돈의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구조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실질적인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현장 책임자라는 유럽계 엔지니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곳은 의료진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저는 리야드 국립병원 외상 전문의 제임스 에버리입니다. 조카가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장 책임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하에 매몰된 인원에 대한 구조는 중단되었습니다. 집안이 불안정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요. 제임스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다면 구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 책임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위험 평가 결과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본사와 정부에 보고했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제임스는 무력하게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다른 작업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입니다. 한국 구조팀 대장이에요. 제임스는 그들이 에이든이 말했던 한국팀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훈이 물었죠. 제임스는 상황을 설명했고 유럽 측의 구조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이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자기 팀에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노트북을 펼치고 현장 도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다른 이들은 특수 장비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들의 움직임에는 확신과 긴박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재훈은 제임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시뮬레이션 장비로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몰된 위치와 생존 가능성을 분석 중이에요. 한국팀의 전문성과 결단력에 제임스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유럽 측 책임자가 다가와 항의했어요. 이미 구조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권한이 없어요. 이재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반드시 구해낼 겁니다. 제임스는 그 순간 한국 기술자들의 결연한 의지에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입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재훈의 지휘 아래 한국 구조팀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팀은 구조물의 안정성과 생존자 위치를 분석했고 장비팀은 특수 장비를 설치했어요. 제임스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준비성과 전문성이 돋보였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유럽 측의 안전 우려를 듣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시뮬레이션으로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생존자 구조가 최우선이에요. 제임스는 이재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생존자가 있을까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분석으로는 붕괴 지점에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생존 확률이 있어요. 그들은 특수 드론을 투입해 붕괴 지점의 내부 구조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에는 열감지 센서와 초음파 탐지기가 장착되어 있었죠.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팀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응급 의료진들도 도착해 구조 즉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추었어요. 드론이 보내온 열감지 영상에서 희미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며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이재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생존자가 있습니다. 구조팀 즉시 진입하세요. 한국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붕괴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된 안전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매몰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제임스는 그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죠. 구조팀이 붕괴 지점에 접근할수록 제임스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상은 불안정했지만 구조팀의 침착한 움직임과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갑자기 한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잔해 사이에 갇힌 한 사람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곧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에이든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박동이 없습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제임스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어요. 구조팀은 신속하게 에이든을 고정시키고 잔해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약 20분의 긴장된 시간 끝에 에이든은 마침내 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달려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그는 에이든의 상태를 확인하며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르며 절망적인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에이든의 심장은 여전히 뛰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도 모른 채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죠. 오직 에이든의 창백한 얼굴만이 그의 시야를 채웠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책임자가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박사님, 제세동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의료팀은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준비했죠. 충전 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물러났습니다. 3.21 쇼크 에이든의 몸이 경련하듯 움직였어요. 다시 심장 리듬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 3.21 쇼크 제임스는 입술을 깨물며 기적을 바랐어요. 세 번째 시도 3.21 쇼크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미약한 신호음이 이어서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려왔어요. 심장이 돌아왔습니다. 한 의료진이 외쳤습니다.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어요. 약한 리듬이지만 에이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이든의 손을 꼭 잡았죠.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다뤄왔지만 이 순간만큼 감사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에이든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를 따라 구급차에 탑승했어요. 이재훈과 한국팀은 현장에 남아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했죠. 제임스는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에이든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제임스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에이든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었고 뇌 기능에 대한 초기 검사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에이든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점차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인지 기능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제임스는 에이든의 회복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 구조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어느 날 아침 이재훈으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첫 노선 개통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제임스와 에이든은 기꺼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개통식 날.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첫 번째 역에 도착했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모인 가운데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훈이 제임스와 에이든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첫 시승 열차에 오른 그들은 쾌적하고 현대적인 객실에 감탄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에이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네요. 제가 일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완성되다니. 제임스는 에이든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재훈이 그들을 열차 내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사고 당시의 구조 작업을 기록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한국 구조팀에게 바치는 헌정 패널이 있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이들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열차가 지하 터널을 통과할 때 에이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임스와 이재훈을 향해 말했어요. 저 이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설계 분야로 전공을 바꾸고 싶어요.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에이든의 결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카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새로운 목표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이재훈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안전 설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개통식 이후 제임스는 병원으로 돌아가 한 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사우디 응급의료 시스템에 한국의 대응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협업 프로젝트였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했죠. 병원 관계자들은 그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제임스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한국 의료팀과의 협업이 시작되었어요. 에이든은 한국으로 떠나 안전 설계,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열정이 가득했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임스는 완공된 리야드 메트로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변화하는 사우디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열차가 사고가 났던 지점을 지날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죽음의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생명을 잇는 통로가 되어 있었죠.
제임스는 스마트폰으로 에이든과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 에이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삼촌, 여기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사람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제임스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을 가르는 이 거대한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인간의 경계에서 생명의 가치를 증명한 증거였죠. 에이든의 변화처럼 제임스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는 의사로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기술은 항상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